그러면은 관리계획합니다. 어쨌든 계획과 도리 학습의 목표는 뭐예요? 의, 성격, 절차. 자, 관리계획의 의 봅시다. 개념 나와 있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어쨌든 도시군은 숨쉬지 말고 뭐 덕광시군부터 가로로 묶어주세요. 여기는 관리계획은 덕광시군을 뭐 하려고 밑줄 개발, 정비, 보전 요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관리계획은 덕광시군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뭐 하려고 보존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이다. 자, 그 뒤에 있는 말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문, 통신, 보건, 복지, 안보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그럼 관리계획의 내용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다음의 계획이 박스 안에 6개가 나와져 있죠. 요 6개를 무슨 절차로 결정한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6개가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한 개가 다 관리계획이에요. 한 개가. 1번에 용도 지역 나오죠. 그 지역 하나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이고 지구 하나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이고 다 관리계획이다. 그런 뜻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 박스가 갖는 중요성은 우리 국회법은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요 집행을 하는 계획이 바로 관리계획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계획 만들어 집행하는 법이라니까. 그래서 거꾸로 집행을 하려고 뭘 만들었어? 계획을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은 요 관리계획 얘밖에 없어요. 이 기본계획 환경도시계획은 집행하는 계획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계획의 의, 성격, 절차 딱 끝나면 제가 관계하고 기본계획은 더 이상 얘기 안 꺼내요. 남는 거 뭐밖에 없어? 관리계획. 그러면 나중에 계획의 의, 성격, 절차가 끝나면 우리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요 박스 공부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한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박스는 다음 주부터 공부하시겠네요. 넘기세요. 법적 성격입니다. 얘는 우리한테 대한 구속력이 있다 없다? 얘는 있죠. 얘는 우리를 구속하는 거잖아. 용도지역 만들면 구속하지. 관리계획으로 집행한다니까. 읽어볼까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그로 인하여 일정한 국민에게 행위 제한 등의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한 행정청은 물론 국민에게도 직접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러니까 구속적이다라는 말만 기억하면 되고 그 본문 내용 절대 우리 시험에 안 나와. 구속력이 있다. 그럼 행정처분이다, 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이죠. 그러니까 2번 행정경성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는 거. 아까 광역이나 기본계획하고는 좀 다르죠. 3번 요것도 알아야 돼 있죠.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 뭐 해야 돼? 그렇죠. 밑에 계획과 위에 계획에 다 부합이 돼야 된다. 그 정도 보시고요. 지금 이번 진도는 1절 안 봅니다. 밑에 입안권자 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봐야 될 게 뭐예요? 입안권자,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해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 특광시장 군수가. 예외 있다. 특광시장 군수만 한다. 방향은 남이 잡아주면 안 돼. 가수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하는 건 내가 잡아야 되고 그럼 가수가 되겠다고 방향이 나왔죠 이미. 방향은 나왔어. 그러면 그 방향을 집행을 해야 돼. 기타도 사고 피아노도 사고 학원도 가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할 게 많아. 그럼 이걸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한꺼번에. 여기서 뭘 하지? 여기 입안이에요. 그러면 뭘 하지? 누가 입안해? 누가 입안해?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한다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본계획과 차이점이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을 하는데 여기는 예배가 있다 없다? 있다. 엄마가 나서가지고 학원부터 먼저 가자라고 입안할 수 있다. 그런 가족회의 해가지고 학원 가는 거 결정할 수 있고 뭐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기본계획은 오로지 누구만? 특광시장 군수만. 관리계획은 원칙은 당연히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게 맞는데 예외적인 입안권자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걸 한번 적어보면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자는 원칙은 당연히 특광시장 군수라는 거 요게 생각나는 게 중요합니다. 도시군이니까 당연히
특광시장군수가 입안을 하는 것이 맞는데요. 여기는 반드시 특광시장군수만 입안하는 게 아니고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외는 특광시장군수가 아닌 자, 이게 예외죠. 특광시장군수가 아닌 자가 누가 있을까? 국장도 있고 누구도 있어? 이거 또 시도에서 하면 안 되죠. 오늘 국도 다 나왔어. 국도 3개. 광역계획권을 뭐 했어요? 지정. 거기 안에 광역도시 계획을 뭐 했어? 승인. 관리계획의 예외적인 입안권자. 이걸 국도를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 예외적으로 누구 하면 또 국장, 시도지사 막 이렇게 한다니까. 국도를 그렇게 잡아버리세요. 국도 3개를 오늘 잡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입안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결정은 위에 상급관청이 결정을 해주는 겁니까? 지가 결정하는 겁니까? 지가 하는 거죠. 승인은 위에서 받아야 되지만 결정은 지가 하는 거야. 그럼 지가 한다는 얘기는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에 있으면 누가 결정해야 돼? 특광시장 군수가 결정해야죠. 여기 국도가 입안에 있으면 누가 결정해야 돼? 국도가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똑같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입안하면 다 내가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광역이죠. 광역. 광역은요, 지가 입안을 하면 제가 다 결정해요. 그런데 요 시장군수는 광역이에요, 기초예요? 기초는 사람으로 치면 미성년자라고. 미성년자.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결정권을 안 줘. 왜? 난개발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자, 원칙은 장관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자체,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권자니까 결정도 누가? 지자체가 하는 거지. 장관은 아니에요. 지자체가 결정권자는 결정권자인데 광역이다, 기초다? 광역이 결정권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광역을 뭐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지사다 이 말이에요. 시도지사. 그래서 여기는 시장군수는 입안권은 있어도 뭐가 없어? 결정권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입안권은 있어도 결정권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기초 중에 예외를 하나 인정하죠. 요 시장 중에 아까 우리가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 이를 무슨 시? 대도시가 있었죠. 다만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결정권자인데 대도시는 대도시가 직접 결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결정권자는 시도, 대도시, 시장이 결정권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무조건 시도, 대도시라고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광역자치단체는 결정권이 있고 기초 중에는 대도시만, 이렇게 일단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얘들이 결정권자인데요. 얘를 우리는 원칙적인 결정권자라고 그래요. 왜요? 얘들이 원칙적인 입안권자니까. 얘들이 원칙적인 입안권자니까 얘들이 원칙적인 결정권자죠. 그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다른 이유가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군수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도지사는, 자, 시도지사 어디 있어? 여기 얘들 합하면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는 지가 입안하면 지가 직접 결정하죠. 결정권이 있어. 아니면 시장군수가 뭐를 해가지고 시장군수가 신청을 해서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시도의사는 지가 직접 입안해서 결정하기도 하고 시장군수의 신청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아시겠죠? 그럼 대도시의 경우는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나중에 법조문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예외적인 입안권자 있죠? 국장. 그러면 국장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입안권자니까 예외적으로 결정권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국장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자기가 입안하면 제가 결정해야 안 해? 해야지. 국장은 자기가 입안했으면 결정권이 있어, 없어? 있지. 결정권이 없는 자는 얘밖에 없다니까. 도지사는 아까 여기서 했고 직접 한다고 했고. 자, 그럼 결론적으로 결정권이 없는 자 중에서 요 시장군수 있죠? 요 놈만 결정권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요 시장군수도
관리계획 내용, 아까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박스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6개 있었죠? 그 내용이 뭔지지만 5번이 뭐였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이죠. 요 5번에 관한 내용, 요것만큼은 시장군수한테도 결정권을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말고도 한 개가 더 있는데 지금 모르셔도 돼. 그러면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관리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5번, 이제 요 4번도 약간 또 예외가 있긴 있는데 지금 몰라도 돼. 4번 빼고 그러면 요 5번 내용 빼고는 다 결정권자의 시장군수가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누가 결정하는데? 시도지사, 대도시. 근데 5번 내용은 시장군수도 결정한다. 자, 시장군수도 결정한다는 말은 시장군수가 뭐를 했다고? 위반했죠. 지가 위반했으니까 지가 결정하는 거야. 또 지가 위반 안 한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군수가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위반한 자가 결정하고 시장군수는 지가 본래는 위반해도 결정은 없거든. 근데 요것만큼은 지가 위반했다면 지가 결정한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들을 뭐 예외 이렇게 했는데 어떤 책은 시장군수를 뭐 여기다 갖다 붙인 책도 있고 그런데 그건 의미 없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시장군수는 뭐 할 때만 나와? 지구단위입니다. 지구단위가 아니면은 안 나오기 때문에 원칙은 누구?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붙자. 우리가 앞으로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요? 앞으로 결정권자를 쭉 적어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장관이 나와야 돼. 높은 장관부터. 그러면 장관은 결정권이 있어요? 있지. 그 다음에 지자체가 나와야지. 광역이 먼저 나와야 돼? 기초가 나와야 돼? 광역. 광역은 다 결정권 있어요? 광역은 다 결정권이 있지. 시도의사 결정권 나와. 기초는 누구만 결정권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으면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5번 내용이다.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러면 누구까지 들어가? 그럼 여기 시장군수, 대도시 아니고 시장군수라 적으면 되죠? 우리가 시장군수 적으면 이 시장에는 대도시, 소도시 다 포함된 거예요. 아시겠죠? 별도로 얘기 안 하고 시장 이러면 다 모든 시장을 다 말합니다. 대도시든 소도시, 기초. 이해가 됐죠? 위반권자도 한번 적어볼까? 위반권자, 국장 위반권 있어요? 있지. 광역 위반권 있어요? 광역 다 있죠? 특광, 도지사 다 있잖아. 시도지사도 위반하네. 기초 위반권 있어요? 있지. 시장군수. 근데 기초 중에 구청장은 국회법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얘들 위반권자야.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군수도 결정권이 있으니까 위반권자와 결정권자가 똑같죠?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빼고는 요 시장군수는 결정권이 없다. 대도시 빼고. 아시겠죠? 자, 요걸 한번 보실게요. 위반권자. 34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죠? 위반권자 원칙 되어 있죠? 원칙은 누구? 특광시장 군수 가로 문구세요. 특광시장 군수. 당연히 특광시장 군수가 위반권자죠. 특광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여야 한다. 예외는 누구죠? 제목의 밑줄. 국장, 니은의 도지사. 자, 우리가 국도 세 번째 나왔습니다. 자, 뭐 위반하는 사유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건 아주 다음에 바쁘면 안 볼 수도 있어. 우리 시험에서 사실상 거의 뭐 물어보고 그러진 않는데 한 번 정도는 또 물어보고 같기는 한데 자, 보세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 앞으로 국장이 우리 공법에 나오죠. 자, 국토계획법. 장관이 주체인 법인가요? 도시, 군, 지자체가 주체인가요? 우리 국토계획법의 주체는 장관이다, 도시군의 장이다. 도시군의 장이잖아. 도시군 단위로 지금 계획 짜서 집행하는 거라니까. 우리 국회법은 장관이 주체가 아니에요. 장관이 나오면 항상 뭐요? 예외예요, 예외. 장관은 예외적으로 나온 주체예요. 특광시장 군수가 주체인 법이라니까, 이 법이. 그럼 그럼 도시개발법, 정비법도 다 국토계획법에서 나온 법이죠. 맞잖아. 개발법, 정비법 아까 여기서 분가했다고 그랬잖아요. 분가. 그러니까 개발법, 정비법도 장관이 주체다, 지자체가 주체다. 다 지자체요.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은 다 지자체가 주체인 법입니다. 그럼 장관이 나오면 어디까지나 뭐다? 예외예요, 예외. 그리고 국장이 나오면은 항상 국장이 뭔가 한다. 예외라는 건 사유가 있겠죠.
예외라는 건 항상 사유가 나오는 거야. 원칙은 사유가 없지만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지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얘도 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얘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국장이 하면 사유 1번이 뭐라고? 국가계획이에요. 국가계획. 아시겠어요? 그러면 국장이 나오면 항상 사유 1번은 국가계획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하나 물어볼까? 자, 관리계획을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맞지? 국장이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또 하나 더 물어볼까? 만자 잘 보고 대답하세요.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X지. 요거는 국장이 안 나오잖아. 태광시장 군수만 하잖아. 차이점 아시겠죠? 근데 거기는 X지만 여기는 국장이 나오죠? 나오니까 국가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맞다 이 말이에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결정형 차이점 아시겠죠?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해. 근데 관리계획은 특광시장 군수만의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어. 질문.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장 군수의 고유 권한이다. X. 고유 권한 아니잖아. 예외가 있잖아.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의 고유 권한이다. 뭐 그렇게 나와도 오는 말이죠. 자, 그 밑에 맨 밑에 입안에 제한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 시험에 뭐 아주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긴 하지만 요거는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안권 잡았고 이번에는 결정권자 찾아봅시다. 40페이지. 자, 결정권자 나오죠. 원칙 돼 있습니다. 도시공원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괄호 묶으세요. 시도지사가 직접 밑줄, 시장군수의 신청 밑줄,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기초다 광역이다. 40페이지.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기도 하고 시장군수의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기도 한다. 자, 시장군수의 신청 받는다는 거 이해하시죠? 자, 나중에 이게 이 신청 있잖아요. 이 신청이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계속 나와. 도시개발법 가면 신청이라 안 하고 요청이라고 그래. 정비법 가면 또 신청이라고 그래. 그럼 신청이나 요청은 다 같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앞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신청한다, 개발법, 정비법까지 국회법. 신청한다, 요청한다는 말은 지가 뭐가 없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신청, 요청하는 거야. 개발법, 정비법 다 마찬가지예요. 응? 그러면 계획을 보세요. 관리계획을 위반하고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자에는 전부 행정청만 하는 거예요. 관리계획 위반 결정을 행정청이 아닌 자도 해요. 위반 결정권자에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있어 없어? 응? 없잖아. 다 행정청이잖아. 국가지자체. 그죠? 우리 관리계획 위반 결정은 다 행정청이야. 그러면 우리 관리계획, 개발법, 정비법에서 요청 신청한다는 말은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비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행정청이 요청하고 신청하는 거야. 행정청 중에 뭐가 없는 자? 아시겠죠? 시장군수의 신청. 그렇습니다. 다만 돼 있죠. 대도시 시장, 대도시를 동글뱅이 칩시다. 괄호 밖에. 대도시의 경우는 괄호 안에 대도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얘들은 전부 무슨 시야? 광역자치단체죠. 광역자치단체인 시를 빼고 인구가 얼마? 50만 이상인 시, 요걸 대도시라고 합니다. 대도시 경우는 대도시시장, 괄호 묶으세요. 대도시시장. 이 밑줄 직접 결정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결정권자예요.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이해되셨죠? 자,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 괄호 묶으세요. 시장군수가 밑줄 직접 결정한다.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게 박스안에 몇 개? 2개. 그 2개가 뭔지는 모르지만 지구단위,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만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했다면 자기한테 결정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예외 나오죠? 이번에 예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밑줄. 국토교통부 장관. 괄호 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무슨 장관? 밑줄.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장관이 결정하는 관리계획도 있다 없다? 있다.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밑에 내용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정권자에 관한 내용은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봐.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이번 진도는 결정권자의 제목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원칙은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시장, 군수가 있다. 그럼 우리 시험 뭘 물어봐? 국장이 결정하는 사유,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사유 두 개 있죠? 그걸 뭐 물어보겠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안권자, 결정권자를 보시고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요 그림만 한번 제가 그려보고 갈게요. 요 그림만 한번 그려보고 가는데 무슨 말이냐? 요 세 가지 계획의 공통적인 절차. 이 세 가지 계획은 절차가 사실은 똑같아요. 요 두 개는 수립을 하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승인을 받아내야 되는 계획이에요. 관리계획은 뭐 한다고요? 입안을 해서 자기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지요. 요 절차를 거치는데 계획을 수립이라는 말은요. 수립이라는 말과 입안이란 말은 같지가 않아요. 이 국토계획도 똑같은 법률에서 이 말이 똑같은 말이면 앞에는 수립, 뒤에는 입안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지요. 수립은 완성된 거야. 계획이 완성된 거고 입안은 계획을 완성시키려고 수립하려고 안을 만드는 과정이 입안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수립을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죠. 수립하기 위하여 뭘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계획 이 세 가지 계획의 전부 절차는 뭐냐? 계획을 만들려면은 조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요 첫 번째 절차예요. 어느 지역의 어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있는 걸 다 조사를 해.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 우리 공법의 계획은 다 누구 의견을 들어요? 주민 의견을 듣죠. 그래서 우리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을 입안한다는 것은요. 입안하는 것은 다 절차가 조사를 해가지고 의견 듣는 게 계획을 입안하는 절차예요. 그럼 결국은 이 절차는 사실상 계획을 안을 만드는 절차야. 이렇게 해가지고 수립하기 위해서 뭘 받아? 승인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안을 만드는 절차는 결국은 의견 넣는 절차죠. 근데 의견은 우리가 한 개는 알아요. 주민 의견 넣는다면. 그리고 요 세 가지 계획의 공통점. 도시계획은 주민 의견뿐만이 아니고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돼. 그래서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가 안을 만드는 절차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듣는 절차가 안을 만드는 입안을 하는 절차입니다. 단 우리는 앞으로 뭘 공부할까? 주민 의견이 공청회냐 열람이냐 이걸 공부할 거 아니에요. 우리 공법에 공청회가 총 5번이 나와. 총 5번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 건 3개밖에 없어. 그것도 자주 물어보지도 않아. 그 3개가 뭐냐면요. 3개 중에 2개가 이 2가지 계획이에요.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주민 의견을 무슨 방법으로 들어요? 공청회예요. 지방의회는 이 광역도시기 몰라도 돼. 얘는 무슨 기본계획은 지방의회 무슨 지방의회? 아까 연습하셨잖아. 자, 광역도시계획 빼고 이 기본계획만 생각해 봅시다. 기본계획은 무슨 주민? 특광시군 주민. 숨 쉬면 안 된다니까. 의회는 무슨 의회? 특광시군 의회라고. 특광시군이 하니까. 광역은 조금 다르죠. 2개에서 묶어놨으니까. 예지만 요 2개는 고민하면 안 된다니까. 요 2개는 특광시군에서 특광시장 군수가 특광시군 주민과 특광시군 의회 의견 들어서 하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요게 안을 만드는 절차고 승인권자가 거치는 절차가 뭐냐면요. 승인권자는 협의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의견 들어서 안건을 만들어서 제출하겠죠? 승인권자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승인권자가 그걸 들고 뭐 한다고? 협의심의 절차를 거친다, 이 말이야, 협의심. 입안권자 입안했지? 만약에 입안권자, 결정권자 똑같으면 지가 모든 절차 다 하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죠. 아까 시장 문서는 결정권 없었잖아. 그러면 결정권자가 협의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아시죠? 여기도 아까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장은 승인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지, 얘는. 기억이 안 나, 벌써. 승인 안 받았죠? 안 받는다는 말은 이 절차를 지가 다 한다는 거야. 그럼 부산시장은 기본계획 만들 때 승인 안 받는다는 말은 요것도 지가 하고 요것도 지가 해서 그냥 수립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승인권자가 따로 있죠? 따로 있으면 승인권자는 뭐 한다고? 협의심의 하는 거야. 수립권자는 뭐 하고? 의견 듣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만드는 절차가 의견, 협의심의, 의협심인데 의견하고 협의심이 이렇게 나눠야 돼. 의견은 누가 들어? 수립권자가 듣는 거야. 아시겠죠? 승인은 누가 해? 협의심의는 누가 해? 승인권자 하는 거야. 자, 입안 결정도 똑같으면 지가 다 해. 근데 입안권자, 결정권자가 서로 다를 수 있죠? 다르면은 쪼개야 돼. 입안권자는 뭐 해? 의견 들어. 승인권자는 뭐 하고, 결정권자는 뭐 하고? 그럼 우리 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승인권자가 승인하려면 주민 의견 들어야 된다. OX. X지 승인권자는 의견 안 듣고 협의심이 한다니까. 응? 의견은 누가 들어? 여기 의견 누가 들어? 이해합니까? 자, 보세요. 요 협의란 말을 잠깐 해볼까요? 협의라는 말을 잠깐 해보면, 협의라는 것은 누구하고 협의를 하느냐 하면요, 관계가 있는, 이 관계란 말은 이 계획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계획과 관계가 있는 행정기관에 장하고 하는 거예요. 행정청하고 행정기관은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어. 국가지자체가 행정청이라면, 그럼 국가지자체 업무를 보는 모든 국가기관 있죠? 그건 다 행정기관이에요. 그럼 모든 행정기관이 행정청은 아니에요. 부산시장이 행정청이지 부산시에 있는 각종 국가기관들이 행정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계획과 관계에 있는 행정기관들하고 뭐를 해야 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을 수립해 왔어.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해 왔느냐? 여기에 산을 밀어버리고 터널을 뚫고 이런 막 계획이 들어있어. 그러면 이 산은 농지는 국토부의 소관이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그 도시과에서 농지 밀어버려도 좋다 이러면 안 돼. 농지과한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어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가 있는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마쳐야 돼. 협의가 이루어졌어. 농지 밀어버려도 좋아. 이렇게 나오면 최종적으로 뭐 한다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심의라는 게 뭐냐? 심의라는 건 쉽게 말해서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는 마지막 절차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계획이 산을 밀어버려도 좋다. 다 행정기관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부서에서 다 오케이 했어.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의 모임이 있어요. 무슨 위원회라고 있어요. 위원회. 우리 법률마다 위원회가 있거든. 그럼 우리 국토계획법은 뭐 하는 법이에요? 도시군 계획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에 관한 전문가들의 모임. 그런데 이 군이란 말을 빼고 읽어보냐? 도시계획위원회라고 불러.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누가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 뭐 대학 교수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여기서 고위공직,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심의까지 통과가 되어야 승인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협의심. 자, 그럼 협의가 먼저다, 심의가 먼저다? 협의가 돼야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지.
주민 의견이 먼저다, 지방의회 의견이 먼저다? 잘 보세요. 이건 더하기야. 더하기란 말은 이건 순수가 있어, 없어? 이건 순수가 없는 거지. 응? 순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정비법 가면은 함께 듣는다 또 이렇게 표현 나와. 의견 듣는 건 순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협의심에는 순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협의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협의심의는 누가 하고? 승인권자가 하고. 수립을 하려는 자는 의견 듣고. 이해갈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 우리 시험 뭐라 물어본다고? 승인권자가 의견 듣는다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그럼 틀리는 거지. 응? 결정권자가 의견 듣는다면 틀리는 거지. 그것만 아시면 돼. 그것만 아시면 돼. 그 협의가 뭐예요? 협의는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검찰 인사권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보면 검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협의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청법에 보면 의견이 아니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협의라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협의라는 건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라는 건 뜻을 모은다는 뜻이잖아요. 뜻을 모으기 때문에 협의는 의견은 듣되 결국 수렴이 안 되면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이 협의라는 의미 자체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협의가 안 되면요 진행이 안 돼요 사실은. 그 단순 의견하고 협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법에서 말하는 이 계획의 협의는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되지 협의가 안 되면은 최종 승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보시느냐? 42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두 가지 계획은 우리를 구속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구속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으면은 요거 지워버려도 돼. 당분간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잊어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3월 달에 다시 해도 됩니다. 근데 관리계획은 모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부하실 내용이 다 관리계획 내용이거든. 그러면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해서 이 두 가지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공고해서 알려줘요.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안 알려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무조건 우리한테 고시 공고해서 알려줘야 돼. 그럼 관리계획도 우리한테 입안 결정해서 우리한테 뭐를 해준다? 고시를 해주죠. 고시를 해주는데 이 고시라는 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아까 행정청이 무슨 계획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면 알려주는 방법이 고시 공고였잖아. 고시 공고는 국가가 하면 어디서 하고 어디에다가 하고 관보, 지자체가 하면 공보에다가 이렇게 고시 공고하죠. 그러면 관리계획도 관보나 공보에 합니다. 아까 결정권자에 국장이 있었죠. 국장이 있으면 관보에 고시하고 지자체가 결정할 때는 공보에 고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알려주는 목적은 우리 보고 이 관리계획으로 정한 내용을 지키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 지킨단 말을 우리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네 번째 계획에서 공부하신 내용이 효력 발생에 관한 내용인데 관리계획은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우리한테 결정 고시만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까? 지형도면이 나와야 됩니까?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형도면. 그래서 지형도면 얘기까지는 오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관리계획 결정 고시의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이 고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42페이지 맨 밑에가 아닌가요? 오른쪽 페이지 있네. 43페이지. 여기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11월, 12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공부를 조금 하시고 오시고요.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진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할 말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2월 과정에 많은 내용은 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 얘기를 다시 하지 못해요.
그럼 다음 주 오면 제가 뭐라 할까? 자,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에서 고시하죠. 그러면 혈액이 발생하죠. 그러면 지형도면 나와야 되죠. 라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럼 이제 지형도면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모르면은 못 알아듣겠죠? 그 우리 공법은 시트콤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드라마야, 드라마. 한 시간이라도 안 들으면요. 무슨 소리인지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게 공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질문 있습니까? 네. 이게 작은 글자에 너무 몰입을 하면 안 돼요. 자, 입안이란 건 어떤 계획을 만들려고 안을 세우는 거죠. 수립이라는 건 최종 뭐를 받아야 성인까지 떨어져야 수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인은 수립을 하고 나서 성인 받는다. 수립을 하기 위해서 받는다. 수립을 하려면 성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입안이란 건 안을 세웠죠. 입안은 끝났어. 안을 세웠어. 그리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는 거야. 사실은 최종 결정과 수립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공법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입안하고 수립은 같은 거야. 같은 건데 그냥 써 이렇게 얘기한다고. 안 같아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의 법 조문을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보면 한 개만 볼까 그러면 아까 기본계획의 성인권자 이렇게 보셨죠? 기본계획의 성인권자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기본계획의 성인권자가 25페이지인가요? 어디 나왔어? 찾지를 못하네. 자, 31페이지 나왔네. 31페이지 잠깐 보시면 거기 특시특도는 지가 직접 확정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뭔지 아시죠? 의견, 협의심의 의협심을 지가 다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시군의 기본계획 승인은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돼 있죠. 수립을 하고 나서 승인 받는 게 아니고 수립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는 거야. 표현이 그렇다고. 근데 뭐 수립과 입안을 어쩌고 저쩌고 바꿔가 시험 문제 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으니까 이 두 가지 계획은 수립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고 관리계획은 입안을 해서 최종 결정해서 집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